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학 프로그래밍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주에는 매트랩 작업 공간창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프로그래밍에서 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매트랩에서 변수를 생성하고 어떻게 변수에 값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매트랩에서 배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배열의 종류로 스칼라, 벡터, 행렬이 있는데 이런 스칼라와 벡터와 행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또 우리 글자를 취급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으로 스트링과 캐릭터, 이렇게 char과 string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번 주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매트랩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래서 매트랩 기본 기능 중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무슨 창이라고 했죠? 그렇죠? 명령창이라고 했죠. 명령창. 그래서 명령창은 무엇을 하는 공간이었냐면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요 새 스크립트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새 창을 통해서 어, 뭐 저장도 하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명령어는 요 명령창에다가 입력하면 바로바로 실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뭐라 써 있냐면 작업 공간이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이 작업 공간 창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뭐 하는 데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에서 명령을 입력하면은 특정한 이런 변수에다가 이런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컴퓨터의 이렇게 메모리에 어떠한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값들이 무엇인지, 즉 변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간이 바로 작업 공간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 공간창과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공간은 우리가 사용자가 명령창에서 변수라는 거를 이제 만들 거예요. 변수가 뭔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만든 변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변수의 이름, name, 그다음에 변수의 값, value, 그다음에 변수의 클래스, 그다음에 size 이런 것들을 작업 공간 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네임 표시줄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더블 클릭해서 어, 배열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창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작업 공간창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령창에서 어떤 명령을 수행해서 변수의 값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여기 작업 공간창에 있는 그 변수도 함께 연동돼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변수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아직 변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죠. 아마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상수와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상수, 영어로 constant라고 하는 이 상수는 뭐를 의미하죠? 말 그대로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숫자를 상수라고 하죠. 그리고 수학에서 여러분들 변수라고 배웠을 텐데 수학에서 말하는 변수는 뭘 의미하죠? x, y 이렇게 변수를 배웠죠? 그렇죠? 변수는 어,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미지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미지수가 뭘지도 구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 안에 여러 가지 값이 바뀌면서 변수를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앞으로 말하게 될 변수도 사실 수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와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그냥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프로그래밍 할 때 개념이 어려울 수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를 이렇게 변하는 값을 보관하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 안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5라는 숫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분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숫자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여러 변하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변수를 그러면 왜 어렵게 굳이 이렇게 변수라는 거를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써놨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자, 예를 들면 마트에서 모든 품목을 1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음료수는 1,000원에 팔던 거를 900원에 팔고 그 다음에 뭐 샴푸는 2,000원에 팔던 거를 10% 할인을 못해죠. 1,800원이 되겠죠. 1,800원에 팔고 이렇게 각각 가격이 다른 물건들을 다 10% 할인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10% 할인하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을 적어줄 때 각각 숫자에다가 다 10% 할인한 가격을 이렇게 곱해 0.9를 곱해서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원래 가격을 우리가 X라고 하고 할인된 가격을 Y라고 한다면 Y에 대한 수식을 어떻게 쓰면 되죠? Y는 X 곱하기 0.9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Y는 할인된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 X는 원래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식을 하나만 정해주게 되면 X에 어떠한 품목이 들어오든지 자동으로 그 할인된 값을 계산해주는 그런 수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똑같은 수식을 반복해야 될 때, 그쵸? 그럴 때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유치원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야, 너 나보다 이거 많아? 뭐 이러면 다른 친구가 나 너보다 한 개 더 많아. 그럼 또 다른 친구가 나는 그것보다 한 개 더 많아.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거 많이 본 적 있죠. 그죠? 그럴 때 예를 들면 나는 상대적으로 너보다 몇 개가 많다. 뭐 다른 변수가 어떠한 값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값보다 몇 개가 더 많아. 또는 그 값의 몇 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어떠한 수를 이용해서 다른 연산을 하기 위해서도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자, 그럼 변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변수라는 거는 아까 어떤 값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 그릇에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 이름은 보통 영어로 지정이 돼요. 숫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영어여야 됩니다. 영어. 알겠죠? 그리고 뒤에는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무자가 계속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밑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는 다른 이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변수를 두 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대문자 x, 하나는 소문자 x를 만들었다면 그 두 개의 변수는 다른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수를 사용할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예약어된 명령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차후에 매틀랩 내장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매틀랩에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는 예를 들면 파이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을 때 pi로 썼고 코사인을 하고 싶을 때는 코사인을 썼잖아요. 그쵸? 그럴 때 특정한 예약어들은 아예 변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장함수들 일부분은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내장함수가 지워지고 그게 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명령어들은 사용이 불가하고 내장함수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함수로는 사용 불가하고 변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기존에 있는 사용함수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의 이름을, 그릇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고 그 그릇에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가 그 변수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x라는 변수에 3이라는 숫자를 나는 일단 넣어둘래 라고 한다면 그 3이라는 숫자가 x라는 변수의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값이라고 한다면 변수의 할당된 데이터, 할당된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틀랩에서 변수의 어떤 값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제가 수업 노트에 이렇게 구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이 빨간색 그런 글씨들을 매틀랩에 어떤 문법으로 적어줘야 되는지를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뭐뭐는 뭐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왼쪽에 들어갈 는의 표시 왼쪽에 들어가야 될 게 변수의 이름 A, 뭐 B, X, 그쵸? 뭐 여러 가지 문자가 되겠지만 그런 변수의 이름, 아까 말한 제가 그릇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고 오른쪽에는 그 그릇에 들어가게 될 값을 써주면 됩니다. 꼭 값이 아니어도 되고 수식을 넣어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매틀랩에서 앞으로 는이라는 표시를 쓰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의 이름에다가 넣어줘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그릇에 넣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수학에서는 는이 같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런 뜻이었는데 다시 한번 프로그래밍에서는 는이 무슨 뜻이다? 우변을 좌변에 대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는 표시 좌우로 한 칸씩 띄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빈칸은 무시하고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는을 쓰고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예를 보세요. A는 32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학에서는 A는 32와 같다라는 뜻이겠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라 그랬죠? 는이 같다가 아니라 32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즉, 이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A라는 변수에는 이제 32가 저장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제가 A는 32 똑같이 한번 썼는데 이렇게 세미콜론이 찍혀 있죠, 끝에. 세미콜론은 어떨 때 쓰냐? 자, 매틀랩에서는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고 없고와 명령하는 데는 똑같은 역할인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을 쓰지 않으면 그 계산된 값이 밑에 출력이 되고 세미콜론을 쓰면은 그 값이 출력이 되지 않고 컴퓨터 메모리 속에 저장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매틀랩에 실행을 해보세요. A는 32 이렇게 써보고 세미콜론 찍지 말고 한번 실행해보세요. 그러면 밑에 어떻게 뜨냐? A는 32 이렇게 뜹니다. A의 3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됐단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A는 32하고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무슨 뜻이죠?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저장은 A는 30, A의 30이라는 값이 메모리에는 저장이 됐지만 화면에 굳이 표시해 줄 필요는 없어. 나 알고 있으니까 표시 안 해줘도 돼. 이럴 때는 세미콜론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직접 넣을 때는 사실 굳이 세미콜론을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이미 30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곱셈, 나눗셈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적여주면은 아, 나 그 값이 궁금해 라고 할 때는 세미콜론을 안 써줌으로써 이렇게 그 계산 결과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세미콜론을 써서 화면에 출력이 안 됐어요. 근데 현재 나는 A에 있는 값이 뭔지 궁금해. 그럴 때는 그냥 A만 쓰고 엔터를 치면은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현재 A에 있는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는은 수학에서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뭐라 그랬죠?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대입하라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이 우변에 어떤 값이나 수식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보세요. 제가 A는 32 하고 세미콜론을 찍었죠. 이 말은 일단 A에다가 32라는 값을 넣고 화면에 출력을 하지 말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B는 A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학에서는 B와 A가 같다는 뜻인데 제가 매틀랩에서는 프로그래밍에서는 는이 뭐라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있는 변수의 값으로 넣어라. 그쵸? 그러면 A가 뭐예요? A가 현재 32죠. 그럼 32가 B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또 다른 변수 값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A는 32하고 B는 A라고 여러분들이 매틀랩에 명령창에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쭉 작성을 해도 됩니다. 차이점은 명령창은 한 줄 한 줄 여러분들이 한 줄 쓸 때 쓰고 엔터 칠 때마다 실행이 되고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작성한 다음에 F5나 또는 플레이 버튼, 런 버튼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모든 쓴 명령어들 다 실행을 할 수 있겠죠. 또 저장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이게 실습을 할 때는 사실은
뭐 편집키를 써도 되고 스크립트 편집키를 써도 되고 혹은 그냥 명령창에 사용해도 되는데요. 제가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M 파일로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새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편집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서 제출해야겠죠. 명령창에 있는 명령어들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이 편한 걸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32 들어있고 B에다가 A의 값을 넣었으니까 여기는 세미콜론 안 찍었죠? 그럼 B만 출력이 되겠네요. 그럼 B에 뭐라고 출력될까요? B는 32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매틀랩 한 따라해 보세요. A는 15하고 세미콜론을 찍으세요. 세미콜론 찍으면 뭐다? 이 계산 결과 값을 화면에 표시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A에 15가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뭔지 우리가 알아보고 싶으면 B를 치면 된다 그랬죠. 자, B를 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아까 A를 B에 넣었으니까 B가 15가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32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궁금한 학생들은 한번 해보세요. 자, 결과를 실행해보면 B가 얼마 나오냐? 32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교수님, A에 15를 넣었는데 아까 B는 A랑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B는 계속 30이에요? 분명히 A 값을 넣어줬으니까 A가 15로 바뀌면 B도 15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제가 프로그래밍에서 매틀랩에서 는은 오른쪽에 있는 변수의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넣으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A와 B가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A에 있는 값을 그냥 B에다 넣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A를 바꿔도 B에는 계속 그 처음에 32가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30이라는 값이 변하지 않고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새로운 A의 값 15를 넣어주고 싶으면 다시 B는 A라고 우리가 명령어를 작성을 해줘야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변수 B에 지정된 값은 A의 값과 연동되지 않고 A의 변수 값을 바꿔도 B의 변수 값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점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변수에 새로운 값을 지정할 때 어떤 수식도 되고 변수도 되는데요. 이 변수를 이용한 사칙 연산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A는 15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지정을 해줬어요. 다시 한번 세미콜론을 쓰면 뭐다? 그 값을 굳이 출력하지는 마라. 그쵸? 근데 A에 대해 15가 이제 저장이 돼 있겠죠. A라는 공간의 그릇에 15라는 숫자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자, A는 A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이거 우리가 기존에 수학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틀린 수식이에요. 왜?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거는 는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단데 A랑 A 더하기 1이 같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근데 매틀랩에서는 프로그래밍에서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 프로그램에서 는은 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해라. 그쵸? 그럼 무슨 말이냐? A에다가 현재 A에다가 1을 더한 값을 대입해라. 그러면 현재 A 값이 15죠. 그럼 15에다 1을 더하면 16. 그러면 이제 새로운 A 값은 16을 대입하라 이런 뜻이니까 요거를 매트랩에 실행하면은 A는 1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한번 매트랩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되는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면 지금 전산실에서 실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실 잘 못하는 학생들 도와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따라하고 있는지 혹은 강의는 안 듣고 딴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딴짓을 하고 잘 따라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 평가나 실습 평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더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열심히 따라하면 실습 평가 잘 보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나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을 계속 진행할게요. 자, 다음 밑에 거 보세요. 변수의 사칙 연산을 새로운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A 더하기 A를 B에 넣어라 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B는 A 더하기 A를 하면 되겠죠. 현재 A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16이 들어가 있죠. 아까 15에다가 A에다 하나 더 큰 걸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에 들어있는 A가 16이겠죠. 그 16에다가 또 A를 더해요. 또 16을 더해요. 그럼 얼마예요?
32. 그럼 B에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값은 얼마일까요? 32가 되겠죠. 그쵸? 이것도 매틀랩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운 CLC라는 명령 혹시 기억하나요? CLC라는 명령어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자,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수업 노트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무슨 뜻이었죠? CLC라는 명령어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 출력을 다 지우라는 뜻이었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아야 될 명령어가 있습니다. CLC와 비슷한 명령어 중에 clear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C-L-E-A-R. 그래서 영어로 clear라는 뜻이죠. 자, clear라는 거하고 CLC하고 어떻게 다르냐? CLC는 화면에 보이는 걸 지우는 거고요. clear는 변수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그대로 모든 보이는 출력물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A에다가 뭐 32를 지정해 줬다. 그 다음에 clear A 이렇게 하면은 그 A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A라는 걸 출력하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A가 뭐 선언되지 않은 변수입니다. 이렇게 오류가 뜨겠죠. 우리가 A를 지워버렸으니까 컴퓨터 메모리에서 A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A의 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쵸? 클리어라는 그 명령어를 이해했나요? CLC하고 다른 점을 다시 한번 CLC는 화면에 보이는 걸 지우는 거고 클리어는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을 때, 즉 작업 공간 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변수들을 삭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clear하고 A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변수명을 옆에다 써주는 방법.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지우고 싶으면은 A 띄고 B 이렇게 쭉 써줘도 되는데요. 더 쉬운 방법은 clear all. 영어로 all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all은 전부 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clear all 이렇게 하면은 모든 변수를 지워라. 그럴 때는 일일이 다 기입할 필요 없이 clear all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A에다가 마음대로 값을 넣어주고 clear A 하면은 작업 공간 창에 있는 변수가 사라지는지 확인해보고 또 궁금하면은 다시 A라는 값을 출력해봐서 잘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점으로 넘어가서 변수 선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 써있냐? 변수 이름을 내장 함수로 지정할 경우에 내장 함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함.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예약어는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장 함수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변수를 지정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명령어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면 코사인이라든지 파이라든지 하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제가 코사인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죠. 우리가 COS 이렇게 쓰면은 이게 매트랩에서 디폴트로는 코사인 함수를 구하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코사인 파이, 파이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라. 파이는 3.141592가 매트랩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코사인이라는 COS라는 명령어는 그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거에 대한 코사인 함수를 구해라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코사인 파이를 이렇게 매트랩 명령창에 실행을 시키면 뭐라고 뜰까요? answer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뜨겠죠. 그쵸? 세미콜론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예제 보면은 제가 코사인에다가 3을 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COS라는 변수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COS는 코사인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내가 COS라는 변수를 또 만들어 버린 거야. 3이라고. 그럼 기존에 있던 코사인이 코사인 함수 역할을 못 하겠죠, 이제. 왜? 코사인이 이제 3이 돼 버렸으니까. 코사인이 코사인 함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3이라는 변수가 돼버렸어요. 3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변수가 돼버렸어. 그러면 코사인 파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냐? 오류가 나겠죠. 자, 이제 코사인이나 COS라는 거는 더 이상 코사인 함수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돼버리냐? 그냥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변수에 불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변수에 가로 열고 파이라는 걸 했으니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 상태로 우리 COS라는 걸 그냥 매트랩에서 원래 디폴트 상태 코사인 함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시 clear 해주면 모든 변수가 지워지기 때문에 코사인이라는 COS라는 변수도 지워지고 따라서 COS는 이제 코사인 함수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정할 때는 내장 함수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내장 함수는 가능하면 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수업의 이름이 공학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학도로서 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목적으로 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조금 공학적인 예제를 여러분들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제는 바로 스프링이 있고 이 스프링에 힘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에 대한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스프링에 힘을 주면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때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F는 KX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F는 KX. 배웠죠, 여러분들? 여기서 F가 가해진 힘의 크기고 K가 스프링의 탄성 개수이고요. 그죠? X가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라는 힘을 가해주고 스프링의 탄성 개수가 K였다면 거꾸로 X를 구할 수 있겠죠. 이때 X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X는 어떻게 돼요? F 나누기 K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프링에 얼만큼 길이가 늘어났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매트랩에서 배운 걸 이용해서 한번 스프링에 늘어난 길이를 계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예제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해볼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명령창이 아닌 편집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집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불러올 수도 있고 또 한 줄 한 줄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적어놓고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편집기를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소문제는 이 탄성 개수가 2래요. 그죠? 탄성 개수가 2kNm/m이에요. 이런 스프링이 있는데 얘를 힘이 얼마래요? 10이래요. 이때 스프링에 늘어난 거리 x를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스프링 탄성 개수가 2. 그러면은 매트랩 창에도 여러분들 뭐라 쓰면 될까요? k가 2다 일단 써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10kN 힘을 당겼대요. 그럼 그 다음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쓰면은 출력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F는 10 이렇게 써도 되겠죠. 세미콜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 줄에다가 그 다음 줄도 어떻게 쓰면 될까요? X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쓰죠? 매트랩에서 K분의 F를 하기 위해서는 F 나누기 K 이렇게 하면 X가 얼마라고 나중에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2번 소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산성 개수를 1, 2, 3, 4로 바꿔가면서 X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해보고 또 3번에서는 이번에는 X는 아니죠. K 값은 2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뭐죠? F만 10, 20, 30, 40으로 바꿔가면서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장에다가 우리 조교님이 이렇게 직접 하는 예제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멈춰놓고 해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이따가 다음 장에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 매트랩을 키는지는 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매트랩이 켜 있으면은 이제 새 스크립트 열어야 돼요. 새 스크립트를 어떻게 여냐? Ctrl N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요. 혹은 여기 왼쪽 위에 새 스크립트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새 스크립트를 열어봐 주세요. 자, 이렇게 열렸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저는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퍼센트 3개를 눌러서 뭐 예제 1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주는 거예요. 퍼센트 3개 이상 쓰면 보통 우리가 제목을 쓸 때 이렇게 3개 이상 써줍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예제니까 예제 1이라고 써도 되고요. 뭐 2-1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말의 제목을 써주고 그다음에 CLC를 입력하죠. CLC는 무슨 뜻이었죠? CLC는 화면에 있는 모든 출력물들을 지우는 거였죠. 그래서 이전에 있는 내용들 다 지우고 깔끔하게 그 다음에 clear all 해서 변수 저장되어 있는 게 기존에 있었으면은 다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편집기에서 여러분들 사용할 때 웬만하면 다 이렇게 CLC와 clear all을 다 써주고 시작하면은 기존에 있던 걸 모두 초기화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구역을 3개로 나눠놨어요. 소문자가 1, 2, 3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문제를 이렇게 뭐죠? 구역으로 3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탄성 개수는 K, 스프링 힘은 F, 그 다음에 늘어난 거리는 X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줄 건데 그래서 소문제 1에서는 K가 2였죠. 그래서 K2를 써줬어요. 그리고 주석으로 단위가 뭔지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를 알려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힘은 10이었고 단위는 킬로뉴턴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늘어나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죠? F 나누기 K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고 세미콜론을 옆에 쓰면은 결과물이 출력이 되지 않고 계산만 되는 거였고 세미콜론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 바로 출력도 되고 계산도 되는 거였죠. 자, 아직 저장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여러분들 원하는 파일명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행을 하면은 x의 값이 5 이렇게 나오겠죠. 실행하는 방법은 위에 실행 버튼을 눌러도 되고 F5를 눌러도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명령창에 여러분들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소문자로 가면은 K를 1, 2, 3, 4로 바꿔가면서 해보죠. 그러면 K 1로 바꾼 다음에 지금 F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F에는 여전히 10이 들어있겠죠. 자, 오른쪽 작업 공간을 여러분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F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X만 계산하면은 K가 1일 때 늘어나는 길이가 되겠고 또 K를 이번에는 2로 바꿔서 이렇게 K를 2로 바꾼 다음에 다시 X를 계산하면은 K가 2일 때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K가 3일 때와 K가 4일 때 이렇게 쭉 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것들은 세미콜론을 쓰지 말고 그렇죠? 화면에 출력하기 할 필요 없는 것들은 세미콜론을 찍어서 그냥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서 다 계산은 돼서 이 오른쪽에 작업 공간 창에는 다 생기는데 이 명령창에 화면에 표시만 안 될 뿐이에요. 그 결과값이. 그렇죠? 그래서 세미콜론 찍고 안 찍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 입력한 다음에는 F5를 다시 한번 누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X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결과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뭐 X1, X2, X3 이렇게 변수 이름을 다르게 설정해줘도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힘 F를 바꿔가면서 10에서 40까지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F가 오른쪽에 작업 공간에 얼마라고 써있죠? F는 10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얘를 10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20, 30, 40으로 바꿔주려면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K는 2로 고정시켜야 되니까 일단 K를 2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F는 처음에 일단 10부터 해서 X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K는 여전히 2니까 더 이상 바꿀 필요 없겠죠. F만 20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똑같이 X에 대한 식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가면서 X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한번 아직 안 해본 학생들은 요 예제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F가 20일 때 X는 또 F 나누기 K 해주면은 X 값이 나올 거고 F가 30일 때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옆에 퍼센트 옆에 쓰는 거는 여러분들 계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퍼센트 옆에는 이런 뜻이에요 라고 내가 그냥 설명 주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주석이 뭐냐면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뭔지를 내가 나중에 혹시나 까먹을까봐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고 또 여러 명이 함께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설명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에는 이 퍼센트 초록색으로 표현된 글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텍스트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F는 40까지를 다 써주고 실행 F5를 누르면 명령창에 X가 출력되고 네, 오른쪽 위에 여러분들 보면은 작업 공간에 남는 요 FKX는 제일 마지막에 사용한 것들만 남게 되겠죠. 그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실행이 돼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값들만 요 작업 공간 창에 요 값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해 보았나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영어로 array라고 부르는데요. 이 매틀랩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게 모든 계산을 행렬이나 배열 단위로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배열과 행렬 연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매트랩의 모든 변수는 사실 데이터에 관계없이 다 다차원 배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배열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숫자 하면 떠오르는 값이 바로 스칼라라는 그런 데이터 종류예요.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숫자로 이루어진 그런 숫자 값 하나를 스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예시를 표시해 놨는데요. 이렇게 스칼라는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이루어진 그렇죠? 그래서 스칼라 변수다. 그러면 요 그릇에 이렇게 하나의 숫자만 들어가는 그러한 변수가 스칼라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사이즈가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가로로도 한 칸, 세로로도 한 칸이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 배열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는 바로 벡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벡터라고 하면은 뭐 길이와 방향이 있는 값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물리적인 표현에서 벡터는 길이와 방향이 있는 거고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그쵸? 그러한 거를 우리가 스칼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방향이 있으려면은 X 방향, Y 방향, 뭐 Z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일종의 X 방향, Y 방향, Z 방향 뭐 이런 거에 그 크기라고 각각 그 방향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매트랩에서는 쉽게 생각하면은 스칼라는 방이 하나인 그러한 거고, 그러한 종류고, 데이터 종류고, 벡터는 방이 이렇게 한 줄로 여러 개인 그러한 데이터 종류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가로 방향으로 쭉 여러 개 있는 거를 우리가 행 벡터, 그렇죠? 로우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쭉 여러 개 있는 거를 열 벡터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 열, 요거를 한 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말로 행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벡터는 여러 개의 그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러한 변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가로 한 줄로 되어 있으면 행 벡터, 세로 한 줄로 되어 있으면 열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개수가 n개라면은 우리가 얘를 1 곱하기 n 배열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요에는 n 곱하기 1 배열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배열에서 몇 곱하기 몇 할 때 앞에 있는 숫자는 행의 개수,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열의 개수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한 줄, 세로로 한 줄인 거는 벡터라고 했는데 가로도 여러 개, 세로도 여러 개 방으로 이렇게 구분된 이러한 모양의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교육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듣는 수학 수업에서 나중에 행렬을 배우게 될 텐데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이라는 거는 하나의 변수에 이렇게 가로, 세로 여러 개 방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거를 행렬,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행이 n개고 열이 m개다.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m 배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스칼라는 그냥 숫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변수를 스칼라 변수라고 하고요. 벡터는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방이 여러 개 있는데 한 줄, 가로든 세로든 이렇게 한 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를 벡터.
그 다음에 여러 줄로 이렇게 가로 세로 여러 개의 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를 행렬.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 수업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배열의 종류에 대해서만 알면 되겠습니다. 스칼라, 벡터, 행렬. 그렇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열을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 맨 위에 제가 써놨죠. 대괄호 안에 숫자를 입력해서 배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 대괄호 안에서 쉼표나 공백으로 열을 구분하고요. 세미콜론,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세미콜론은 바로 행을 구분하는 그러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괄호, 쉼표 또는 공백, 그리고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벡터, 행벡터나 열벡터도 만들어 보고 또한 이러한 대괄호를 이용하지 않고 또 다른 명령어를 사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벡터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행렬, 행과 열 모두로 이루어진 행렬을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이 되면 이따 뒤에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행과 열을 바꾸는 그런 전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칼라 값.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하나에 숫자 하나만 대입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배웠죠. 그냥 뭐 x는 3 이렇게 쓰면 뭐라 했죠? 는이 프로그램에서는 같다는 뜻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넣어라. 그래서 x는 3 하면 3을 x에 넣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스칼라에서 배웠는데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벡터는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숫자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행 벡터를 우리가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돼서 여러 숫자가 들어있는 거를 하나의 변수로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문 쓰면 옆에 있는 거는 벡터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거라 그랬죠.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러 개의 숫자를 잃을 때 대괄호 안에 요소를 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를 넣을 때 그냥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또는 콤마, 쉼표로 구분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우리가 스칼라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숫자를 직접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매틀랩 한번 따라해 보세요. r이라는 변수에 내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를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대괄호 안에 숫자를 여러 개 적어주면 됩니다. 숫자와 숫자는 콤마로 구분을 해도 되고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는 제가 콤마로 이렇게 0.5 콤마, 0.4 콤마, 0.54 콤마 이렇게 여러 숫자들을 콤마로 분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수식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대괄호 안에 2분의 1, 그 다음에 이번 콤마 안 하고 띄어쓰기를 하든 콤마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0.2 더하기 0.1 이렇게 넣으면은 이 수식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수식에 해당되는 결과값이 r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매틀랩에 한번 편집기로 이 두 개를 두 줄을 쓰고 F5로 실행을 해보세요. 자, 편집기 실행할 때 파일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하거나 그쵸? 아니면 블럭을 지정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저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의 벡터로 하는 그런 벡터 값 전체가 r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r은 0.5, 0.3, 0.54, 0.7, 0.89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벡터를 이렇게 옆으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가 아니라 세로로 되어 있는 이런 열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똑같이 벡터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대괄호 안에 숫자를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숫자와 숫자를 요소와 요소를 구분할 때 콤마나 띄어쓰기가 아니라 세미콜론. 세미콜론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세미콜론 이렇게 위에는 점 밑에는 콤마로 이루어진 이런 기호를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 요소와 요소 사이를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줄을 바꾸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를 보세요. C는 하고 대괄호 열고 제가 0.5
줄 바꿔서 그 다음 줄에 0.3, 그 다음 줄에 0.54, 그 다음 줄에 0.7 이렇게 쭉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위로 기따란 그런 벡터가 되겠죠. 여러분들 매트랩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우리가 예상한 대로 비록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옆으로 썼지만 세미콜론이 줄을 바꾸란 뜻이니까 이렇게 세로로 기따란 한 줄에 이러한 열 벡터 모양의 변수가 되겠네요. 그쵸? 자, 다 됐죠? 자, 다음은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벡터가 있을 때 이걸 일일이 다 입력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x라는 벡터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의 모든 수를 다 이렇게 넣고 싶어요. 이럴 때 일일이 대괄호 안에 1, 2, 3, 4 이 모든 수를 다 적어 넣어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구문 옆에 이렇게 표시가 있죠. 구문에 x는 j 땡땡 k 이렇게 써주면 j에서부터 k까지 1씩 증가하는 그런 벡터의 값을 변수 x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쵸?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x는 1 땡땡 10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1에서 10까지 1씩 증가하는 벡터 즉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생긴 거를 변수 x에다 넣어라 이런 뜻이니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매트랩에 한번 실행해 보겠어요. 그 일일이 10까지 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게 10이 아니라 만약에 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부터 만까지 어느 세월에 이걸 다 그쵸? 치죠. 근데 1 땡땡만 이렇게 써주면은 알아서 1에서 만까지 1씩 증가시켜주는 그런 숫자들의 모임을 x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x는 1, 2, 3, 4 해서 10까지 있겠죠. 자, 간혹 교수님 저는 이거 출력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마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썼을 거예요. 기억나죠? 세미콜론을 쓰면 무슨 뜻이다? 그 값을 표시는 해줄 필요 없다. 그쵸? 단 컴퓨터가 계산을 한다.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지 않을 때는 요 줄 끝에 세미콜론을 찍으라 그랬어요. 출력해주고 싶을 때는 세미콜론 찍지 말고. 자, 그럼 다음 밑에 거 볼게요. 또 다른 구문이 있네요. 요거는 x는 j 땡땡 i 땡땡 k예요. 이 무슨 뜻일까요? 아까는 j 땡땡 k만 있었는데 이번에 가운데 i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이건 어떨 때 쓰냐? 아까는 1씩 증가하는 벡터인데 1씩 말고 나는 한 2씩 증가시키고 싶어. 0, 2, 4, 6, 8, 나는 30 증가시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 숫자의 크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총 이렇게 3개의 숫자를 써서 땡땡땡땡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거, 그쵸? 가운데 있는 숫자는 증가하는 크기,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최종 끝에 있는 숫자. 그래서 J에서 K까지 i씩 증가하는 벡터를 만들어서 x라는 변수에 놓고 싶다. 이럴 때는 j 땡땡 i 땡땡 k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저 옆에 이제 예제를 볼게요. 0 땡땡 0.1 땡땡 0.6 이렇게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0에서부터 0.6까지 0.1씩 증가시키는 그러한 숫자 벡터를 만들어서 x라는 변수에 넣어라.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x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쵸. x에 0, 0.1, 0.2에서 어디까지? 0.6까지 이렇게 생기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매트랩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다 이렇게 나왔나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땡땡을 이용해서 어떤 숫자부터 어떤 숫자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벡터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써 있는 구문처럼
linspace, linspace라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내장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방금 했던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땡땡은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가 땡땡을 하나만 써서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두 개만 쓰면은 예를 들면 1땡땡5 이거 무슨 뜻이었죠? 1에서 5까지 1씩 증가하는 그러한 벡터를 만드는 거였고 또 땡땡을 두 개 써서 1땡땡 2땡땡 5 이러면은 1에서 5까지 2씩 증가하는 그런 벡터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linspace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요. 얼마씩 증가시키는 걸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몇 개로, 몇부터 몇까지 그 안에 몇 개로 나눠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있는 구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x1, x2, n 이렇게 써주면요. x1과 x2 사이에 있는 그런 숫자들을 n개의 균일한 간격으로 나눠서 그런 벡터를 가지고 y라는 변수에 넣어라 이런 뜻이겠죠. 자 밑에 예제를 볼게요. y는 linspace 마이너스 5, 5,7 이렇게 쓰면은 무슨 뜻일까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시작하는 지점 마이너스 5부터 두 번째 있는 숫자는 끝 지점 5까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 숫자는 몇 개로 나눌지 7개로 나눠서 균일한 간격으로 구성된 벡터를 만들어 보세요. 그쵸?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7개로 나눈대요, 점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트랩에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저랑 똑같이 y는 linspace 가로 열고 마이너스 5, 5,7 하고 가로를 닫아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편집기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균일한 간격으로. 근데 그 균일한 간격이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굳이 그걸 계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총 7개가 난 필요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균일한 간격으로 7개로 나눠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알아서 우리가 간격을 지정하지 않아도 개수만 지정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뭐다? linspac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inspace를 써주게 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 땡땡과 linspace 차이 알겠죠? 다시 한번 땡땡은 우리가 간격을 지정해주고 싶을 때 linspace는 몇 개로 나누고 싶은지를 지정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배열에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냥 값이 하나인 스칼라, 그 다음에 한 줄 또는 하나의 열 또는 하나의 행으로만 이루어진 벡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과 행이, 행과 열이 모두 다 있는 행렬. 그쵸? 그래서 행렬은 말 그대로 행과 열이 모두 있는 걸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자, 만드는 법 이제 알겠죠? 아까 한 걸 조금만 응용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두 개의 요소를 같이 쓰기 위해서는 콤마를 쓴다 그랬고 줄을 바꿀 때는 세미콜론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x2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소를 쓰고 물론 대괄호를 먼저 열어야 됩니다. 대괄호 열고 요소 첫 번째 쓰고 콤마 또는 띄어쓰기 하고 그 다음 요소를 쓴 다음에 줄을 바꾸고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2x2 행렬이 나오겠죠. 그쵸? 자, 밑에 있는 예제를 보세요. A라는 행렬을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A는 그리고 대괄호 열고 4, 콤마 또는 띄어쓰기 하고 마이너스 2, 띄어쓰기 5, 줄 바꿔서 6, 1, 7, 그 다음에 또 줄 바꿔서 마이너스 1, 0, 6 이렇게 써주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해보세요. 매트랩에다.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오겠죠. 가로의 크기가 3이고 세로의 크기 3. 행의 개수가 3개고 열의 개수가 3개인 그런 행렬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행과 열의 숫자가 각 행마다 또는 각 열마다 다르다면 그러면 오류가 나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은 요소가 4개고 세 번째 줄은 뭐 2개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렇게 잘 작성을 해줘야 되고 만드는 방법은 벡터 만드는 방법과 같습니다. 항상 대괄호를 열어주고 요소를 쓰되 그쵸? 열을 바꾸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미콜론을 써주고
다 쓴 이후에는 대괄호를 닫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벡터를 전치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전치라는 것은 영어로 transpose고요. 가로와 세로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과 열에 있는 요소를 서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렬의 경우에는 행과 열의 요소가 바뀌는 거지만 벡터의 경우에는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행벡터를 열벡터로 바꿔주고 열벡터를 행벡터로 바꿔주는 그러한 구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transpos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요 옆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하나 써주면 바로 얘가 행벡터였으면 열벡터로 바꿔줘. 열벡터였으면 행벡터로 바꿔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바로 여기 있는 예제를 보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 2, 3, 4 이렇게 공백으로 썼으면 얘는 뭐죠? 행벡터죠.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벡터예요. 그쵸? 얘에다가 A에다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 표시를 해주면 뭐라 그랬죠? A에다 작은 따옴표 표시를 해주면 전치시켜줘. 그죠? 열벡터로 바꿔주라는 거죠. 얘가 행벡터였으니까 이제 가로였으니까 세로로 바꿔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바꾼 거를 B에다가 넣어줘. 그쵸? 요 위에는 1, 2, 3, 4라고 돼 있는 거를 A에 있는 변수에다 넣어줘. 그리고 A를 전치시킨 거를 B라는 변수에 넣어줘 라고 했으니까 얘를 출력시키면 A는 물론 이렇게 나올 거고, 자, B가 어떻게 나올까요? B가 A가 전치가 됐으니까 B는 이렇게 세로로 1, 2, 3, 4 이렇게 바뀐 게 출력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행렬을 전치하는 전치 행렬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방법은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벡터를 전치시키면 벡터가 전치되는 거고 행렬을 전치시키면 행렬이 전치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구문에 아까는 소문자로 A, B 썼는데 이번에는 대문자로 썼죠.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을 변수로 표기할 때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벡터를 표기할 때는 소문자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대문자를 쓰면 아 이거 행렬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었는데 이 행렬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뒤에 붙여주면 바로 얘가 행렬 A를 전치시켜라. 즉 행과 열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 벡터일 때는 그냥 행벡터가 열벡터 되고 열벡터가 행벡터 됐었는데 행열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그 행열의 행이 열로 바뀌고 열이 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A라는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요. 4, 2, 5, 6, 1, 7, 1, 0, 6이라는 행렬을 우리가 A로 만들어 놨어요. 기존에. 그럼 이 행렬을 전치시켜서 B라는 변수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B에 뭐가 들어갈까요? 행과 열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4, 2, 5였던 게 이제는 여기가 4, 6,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이 바뀌는 거죠. 행이 열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성분이 1,2였던 건 2,1이 되고 3,1이었던 거는 1,3이 되고 i,j였던 게 j,i로 바뀌는 이러한 것을 전치행렬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작은 따옴표를 붙여줘도 되고 또는 이 transpose라는 명령어를 써도 되는데 작은 따옴표가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따옴표를 여러분들이 써서 이렇게 전치행렬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열 두 개 이상을 합치는 배열의 결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벡터와 행렬을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벡터와 행렬을 두 개 이상의 벡터와 행렬을 서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치냐? 예를 들면 어떠한 벡터나 행렬이 있었는데 얘를 가로로 합치겠다라고 한다면 대괄호 안에 그 행렬, 그 배열 두 개를 이렇게 콤마로 우리가 마치 하나의 숫자를 두 개를 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주듯이 배열 길이로 또 대괄호 안에 이렇게 콤마를 쓰면은 그대로 가로 결합이 가능해요. 세로로 합치고 싶다?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배열을 세로로 결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그냥 단순한 스칼라 값을 가로로 해서 우리가 행벡터를 만드는 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요 배열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요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배열들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가로 결합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열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세로로 합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해주면 배열의 결합도 그냥 배열을 처음에 생성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가로 결합이에요. 그래서 A라는 이러한 열 벡터가 있었고 B라는 열 벡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옆에다 써주면 A는 1, 2, 3, 4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어떠한 열 벡터였죠. 열 벡터. 그쵸? 행이 몇 개요? 행이 4개의 열 벡터고 얘가 A였어요. 그리고 B가 5, 6, 7, 8 이렇게 써있는 이러한 열 벡터였죠. 근데 얘를 합쳐서 열이 2개인 그쵸? 그런 행렬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대문자 A라는 행렬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대문자와 소문자는 변수가 다른 거예요.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문자 A라는 변수에다가는 이렇게 A와 B를 옆으로 2개를 연결을 시켜줘서 대문자 A라는 변수에다 넣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2개가 옆으로 합쳐져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A가 여기 들어가고 스몰 b가 여기 들어가서 요 전체가 A라는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매트랩 코드에서 요걸 작성해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이제 행이 4개고 열이 2개인 그런 행렬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벡터만 합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행렬끼리도 만들 수 있어요. 행렬끼리 합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A를 똑같은 걸 2개를 더 해서 뭐 B로도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이 A와 B의 요 뭐죠? 세로의 개수, 즉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합칠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5, 6, 7밖에 없는 3개밖에 없는 거였어. 그럼 얘는 4개고 얘는 3개니까 여기 나중에 합칠 때 한 칸이 B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건 합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행의 개수가 같은 그러한 배열만 합칠 수 있습니다. 자, 가로로 결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로와 결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바로 우리가 콤마 대신에 세미콜론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행렬을 만들 때도 세미콜론은 어떻게? 세미콜론은 줄을 바꾸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A를 하고 그 다음 줄에 B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 걸 합치면은 어떻게? 행이 2개인 이런 하나의 행렬로 합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2개를 이렇게 세로로 결합할 때는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얘가 예를 들면 1, 2, 3, 3개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실행하면은 오류가 나타나겠죠. 왜? A는 3개밖에 오고 B는 4개짜리인데 얘 2개 합치면 도대체 가로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열의 개수가 같은 것끼리만 세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배열의 인덱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인덱싱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배열이라는 게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변수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이 몇 번째 방인지를 우리가 번호를 붙여주는 거를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행벡터가 있었어요. 2, 3, 6, 마이너스 9라는 4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이런 행벡터가 있었는데요. 이 행벡터에서 첫 번째 방은 뭘까요? 첫 번째 방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있으면 왼쪽부터 숫자를 세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거를 1번 방, 두 번째 있는 걸 2번 방, 세 번째 3번 방, 4번째 4번 방 이렇게 우리가 방의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덱스가 1번, 두 번째 방은 인덱스가 2번, 세 번째 방은 인덱스가 3번, 네 번째 방은 인덱스가 4번 이렇게 해서 인덱스가 1, 2, 3, 4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방 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 벡터의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열 벡터는 이렇게 2, 3, 6, 마이너스 9 이렇게 세로로 있었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첫 번째 방이라고 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게 붙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붙이겠죠. 그래서 맨 위에를 1번 방, 두 번째를 위에서 두 번째를 2번 방, 3번 방, 4번 방.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방 번호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방에 들어있는 그러한 값만 이렇게 빼오고 싶을 때 어떻게 사용하냐? 바로 이때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이 벡터에 n번째 방에 들어있는 숫자가 뭔지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A 소괄호 n 이렇게 써 있으면 벡터 A에서 n번째 요소를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 x는 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거를 x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줘라. 그쵸? 예를 들면 우리 예제를 볼게요. 2, 3, 6, 마이너스 9 이렇게 있는 우리가 아까 썼던 그 행벡터가 있었죠. 여기에 세 번째 방에 들어있는 값을 x에다가 넣어줘. 세 번째 방에 들어있는 값이 뭐였어요? 6이었죠. 이 6이 바로 x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a는 2, 3, 6, 마이너스 9 당연히 뜨겠고 그 다음에 x는 6이라고 뜨겠죠. 이렇게. 그쵸?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까 배운 요 방 번호, 인덱스, 그쵸? 인덱스 번호로 앞으로 할게요. 이 인덱스 번호를 여러분들이 이용해 가지고 이 행렬이나 벡터에 있는 특정한 요소를 이용해서 뭐 새로운 변수를 만들거나 그 요소만 출력하거나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이렇게 특정한 방 번호가 아니라 뭐 1번 방부터 3번 방 이렇게 쭉 몇 개를 다 합쳐서 이렇게 다른 변수에 넣을 수는 없나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는 이 땡땡 콜론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A 가로 열고 I 땡땡 J 이렇게 가로 닫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I 번째부터 J 번째까지 땡땡이 뭐부터 뭐까지 이럴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I부터 J까지의 요소를 전부 다 이렇게 빼올 때 I 땡땡 J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예제에서 뭐 A의 3번 방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A 2 땡땡 3 그럼 2번 방에서부터 3번 방까지 전부 다 즉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면은 2번 방에서 3번 방 뭐죠? 요 부분이죠, 부분. 요 부분을 전부 다 빼서 x에다 넣어줘라 라고 하면은 x에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x에 이렇게 3하고 6 두 개의 방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정한 값이 아니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인덱스를 다 이렇게 호출하고 싶을 때는 콜론 땡땡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의 인덱스 번호, 즉 방번호를 이렇게 우리가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한 줄이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위에서 아래 이렇게 우리가 방번호, 즉 인덱스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행렬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행렬은 이 방번호, 즉 인덱스를 붙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렇게 숫자를 두 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번호를 따로따로 써주는 거죠. 행번호와 열번호. 그쵸?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를 따로따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가로 열고 4,2 이렇게 두 개의 인덱스를 쓰면 첫 번째는 뭘 의미하냐? 행번호를 의미해요. 행번호. 즉, 네 번째 행에 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네 번째 행에 두 번째 열. 찾으면 뭐가 되겠죠? 1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 편해요. 행렬이라고 보죠. 행렬. 행렬이기 때문에 행부터 행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찾는 14를 찾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인덱스만 하나의 인덱스만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순서가 이렇게 첫 번째 열부터 이렇게 가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여기 써 있는 화살표대로. 그래서 여덟 번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세보세요. 8번. 어떻게 되죠? 요 8번 마찬가지로 14 숫자가 나오겠죠. 행렬의 경우는 벡터보다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데 여러분들 크게 겁먹을 거 없고 행렬은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두 개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거나 또는 한 개를 쓸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열부터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운 행렬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i번째 행, j번째 열에 있는 그러한 요소를 반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어떤 행렬 값 써주고 소괄호 안에 i, j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 앞에 예를 들면 제가 요 앞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이거를 b는 이렇게 써주면 요 값을 b에 저장을 하는 거고 아무것도 안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답만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 답이 사실은 그냥 출력만 되는 게 아니라 답이라는 거의 약자, answer의 약자 ans라는 임시 변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a 1,3 하면 뭐라 그랬죠? 1행 3열, 1행 3열. 바로 5가 이렇게 ans라는 임시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하나의 값만 호출하는 게 아니라 행 전체 또는 열 전체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4, -2, 5, 줄 바꿔서 6, 1, 7, 줄 바꿔서 -1, 0, 6 이렇게 생긴 3x3 행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행 전체를 4, -2, 5로 이루어져 있는 이 첫 번째 행 벡터 자체를 반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첫 번째 행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행 번호를 처음에 넣었잖아요. 첫 번째 행 번호 1이라고 써주면 되고 열 번호는 어때요? 열 번호는 우리가 1열, 2열, 3열 전부 다를 말하고 싶죠. 그럴 때는 1, 2, 3을 다 넣어줘도 되지만 땡땡이라고 표시해주면은 전부 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A 1, 땡땡이라고 하면은 A 행열의 1행 그리고 모든 열, 즉 4-2, 세 개의 숫자를 모두 반환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틀랩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행의 모든 열이기 때문에 벡터로 반환이 되겠죠. 즉 4-2, 5 이 세 개의 숫자가 하나의 벡터로 돼서 이렇게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마찬가지로 열 번호를 특정한 열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대신에 행에다가 땡땡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열 번호를 써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 똑같은 A 행열에서 땡땡 콤마 2를 하면은 무슨 뜻이죠? 행 전체 그리고 이 열, 두 번째 열에 대한 모든 행을 반환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가운데에 있는 그 열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 행과 열을 특정한 행과 열을 호출할 때는 그 해당 행열의 변수 이름, 예를 들면 A 하고 소괄호를 이용해서 행번호, 콤마, 열번호를 이용한다. 그리고 전체 행이나 전체 열을 의미하고 싶을 때는 땡땡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A하고 땡땡, 콤마, 땡땡 하면은 행 전체와 열 전체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행렬의 모든 원소를 다 반환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렬을 콤마를 쓰지 않고 A하고 땡땡만 쓰면 무슨 뜻이죠? A의 모든 열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콤마를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행과 열로 이루어졌던 이 행렬이 하나의 열 벡터로 쭉 반환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아까 만들어 놓은 4-2, 5, 6, 1, 7, -1, 0, 6이라는 이렇게 A 행렬이 있었는데 요 A 가로 열고 땡땡만 쓰게 되면 요를 실행했을 때 하나의 열로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열이 먼저예요. 그쵸? 1행 1열, 그 다음에 2행 1열, 그 다음에 3행 1열, 그쵸? 4, 6, -1, 그 다음에 2열로 넘어가서 -2, 1, 0 이런 식으로 쭉 하나의 열 벡터로 반환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벡터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벡터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서는 그 두 벡터의 크기가 일단 같아야겠죠. 예를 들면은 x는 숫자가 3개인데 y는 숫자가 4개면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크기가 같은 배열만 덧셈이나 뺄셈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덧셈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여러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x가 1, 5, 8이라는 벡터고 y가 2, 4, 3이라는 벡터인데 두 벡터를 더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매틀랩으로 한번 해보세요. 1, 5, 8, 2, 4, 3이란 두 벡터를 만들어서 덧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해보면 1과 2가 더해서 3이 되고 5와 4가 더해서 9가 되고 8과 3이 더해서 11이 되죠. 그래서 이런 벡터가 결과값을 나타내겠죠. 만약에 x가 1, 5, 8 다음에 하나가 9나 뭐 이런 다른 숫자가 더 있었다. 그렇게 변경하고 실행을 하면은 오류가 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벡터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서는 배열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행렬 곱 또는 내적을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있을 단원에서 행렬 연산 또는 벡터 연산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일단 할 거는 요소 간 곱셈과 요소 간 나눗셈이에요. 우리가 덧셈 뺄셈 하듯이 똑같이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거나 또는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끼리 나누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연산을 요소 간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해요. 요소 간 곱셈, 요소 간 나눗셈. 왜 이 요소관이라는 꼭 붙여야 되냐?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행렬 연산이나 벡터 연산을 따로 배울 텐데 그때 행렬 곱 또는 행렬 나눗셈 또는 벡터 내적이 조금 다른 역할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요소관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소관 곱셈과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호 앞에 반드시 점을 써야 된다. 아시겠죠? 덧셈과 나눗셈하고 다릅니다. 덧셈과 뺄셈과는 다릅니다. 덧셈과 뺄셈은 그냥 덧셈 뺄셈만 써주면 되는데 벡터, 어떤 배열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하거나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나누고 싶다 할 때는 그냥 곱셈 표시만 써주면 되는 게 아니라 곱셈 표시 앞에 반드시 점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예제 볼게요. x에 1, 5, 8이라는 벡터를 넣고 y에 2, 4, 3이라는 벡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x 점 별 y 하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줘라. 아까 덧셈 뺄셈과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여야지만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1과 2를 곱하면 2, 5와 4를 곱하면 20, 8 곱하기 3은 24. 그걸 실행하면 이렇게 2, 20, 24 이런 결과값이 나타날 겁니다. 다 이렇게 나왔나요? 자, 근데 요소관 곱셈할 때 반드시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교수님 무슨 말이에요? 좀 아까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1, 5, 8 다음에 9라는 숫자를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오류가 나겠죠. 당연히 같은 위치의 숫자끼리 곱해야 되는데 y는 네 번째 숫자가 없어. 그러면 곱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x 또는 y가 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 즉 스칼라와 벡터의 곱셈이나 나눗셈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x는 12, 밑에 있는 예제 보세요. x는 12, 스칼라 값이에요. 하나의 값밖에 없고 y는 2, 4, 6이라는 세 개의 값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별해서 나눠주면은 그쵸, 12를 각각 2로도 나누고 4로도 나누고 6으로도 나눠서 그 결과값을 벡터로 저장하는 거겠죠. 자, 12 나누기 2 얼마죠? 6. 12 나누기 4는 3. 12 나누기 2는 2. 그렇게 해서 결과는 6, 3,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제 2.1에서 풀었던 문제 여러분들 기억하죠? 자, 그 문제를 이제 우리 벡터를 배웠으니까 벡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요.
아까 탄성 개수가 1, 2, 3, 4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10kN을 당겼을 때 늘어난 거리 x를 구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지 말고 아예 탄성 개수를 1, 2, 3, 4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쵸? 아까랑 마찬가지로 f는 kx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리 x니까 x는 뭘 이용하면 되겠죠? x는 f 나누기 k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 f 자체가 f는 여기서 뭐죠? 스칼라죠. 하나고 k가 뭐죠? k가 벡터죠. 이렇게 해서 나누기를 할 때 우리가 요소간 곱셈 나눗셈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점 나누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점을 반드시 써야지 될 거예요. 아니면 오류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점 나누기를 써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벡터를 나눗셈으로 해가지고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도 이번에는 k가 하나고 f가 벡터일 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해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멈춰놓고 해보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에 그 다음 장에다가 그 예제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거 보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아까 예제 1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연 다음에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 새로 우리가 만들 거면 처음부터 새로 할 거면 여기 다시 새 스크립트를 누르거나 컨트롤 N을 누르면 새로운 게 또 열리겠죠. 그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목을 예제 2로 달아주고 구역을 이번에 두 개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번엔 탄성 개수가 1, 2, 3, 4 벡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 2, 3, 4 벡터로 써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어떻게 해주면 되죠? F를 아직 정의를 안 해줘. F는 그냥 뭐 10 하나만 써줘도 되고 다 똑같이 10이니까 10, 10, 10, 10 써줘도 됩니다. 근데 하나만 써줘도 우리가 요소가 나눗셈 할 때 개수를 맞춰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써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X를 구할 때는 X는 F 나누기 K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뭐 내적 이런 관련된 행렬 연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점을 써줘야 돼요. 점 나누기를 써줘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하려면 반드시 저장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저장하고요. 뭐 2.2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쓴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결과도 행렬로 이렇게 나오겠죠. 행렬로. 그죠? 결과도 이렇게 행렬로 나오죠. 그래서 행렬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벡터죠, 벡터. 벡터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k가 1일 때는 10이 늘어나고 2일 때는 5가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는구나를 한눈에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k를 2로 고정시켜 놓고 f를 벡터로 바꿔서 다시 한번 x를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벡터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행복되면 행벡터로 열벡터면 열벡터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 예제에서 했던 그 계속 여러 개를 반복시킬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벡터를 사용해서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나왔죠. 또 주의할 점은 반드시 나누기 전에 점을 써야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은 큰 문제 없이 잘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